왜 게임에도 그런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뽑기 유형의 게임인데 그 전설 카드 같은 좋은 카드들은 드랍률이 그 확률이 굉장히 극악무도해요. 그래서 무과금 유저들은 그 전설 카드 한 장 얼굴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질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죠. 혹은 버프들을 받아가지고 뽑기를 하면 그 확률을 조금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느낌처럼 어제 말했던 송소희 선수와 이정은 선수의 이 전설 카드, 레전드라는 그 이름이 걸맞는 정말 전설 카드들이죠. 그런데 이 카드들의 드랍률을 생각해보면 이 또한 그 확률이 너무 극악무도합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한 장의 카드라도 이 남은 5장의 카드에 숨어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확률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카드를 얻기 위해서 따로 뭐 현질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냥 그 현실 가능성이라는 확률, 그 확률에만 기대서 그럼 이 전설 카드 말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 혹은 나왔으면 좋겠는, 오늘은 그런 전설 카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공 우선 제일 먼저 송소희, 이정은과 함께 같이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 선수입니다. 바로 주명 선수인데요. 사실 주명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전에 용병 시스템을 이야기했을 때부터 가장 많이 거론됐던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주명 선수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확률이 왠지 주명 선수는 송소희 선수나 이정은 선수보다 더욱 현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수학적이나 과학적으로 그 수치적으로 주명 선수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뭘까? 송소희 선수나 이정은 선수는 본인들의 상황이 지금 대중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전달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골대녀에 당장 나오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거죠. 주명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내는지 자체에 대한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즉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명 선수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기대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다못해 이분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만 알아도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무리 소식통을 찾아서 돌아다녀 봐도 주명 선수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소식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치 신비주의에 대한 이미지까지 덧세워지면서 그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두 선수에 비해서 항상 뭔가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기대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주명 선수이고, 그리고 한간에서는 이 주명 선수가 과연 레전드라는 이름에 걸맞는 플레이어냐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어떤 기간을 놓고 레전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앞서서 말했던 그 레전드 2명, 송소희 선수와 이정은 선수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뛰었던 시즌이 한 시즌밖에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주명 선수는 한 시즌 채 뛰지 못한 선수예요. 경기 수로도 몇 경기 안 뛰었죠. 기간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사실 골대녀의 레전드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뛰었다고 해서 그 선수의 실력과 임팩트가 비례하는 것 또한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골대녀의 레전드라고 일컫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은 임팩트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짧았지만 그 임팩트가 어느 정도였냐,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주명 선수의 그 임팩트 역시도 꽤나 많은 골대녀 팬들한테 강한 임팩트를 남겨줬어요. 그래서 주명 선수 역시 저는 레전드라는 그 이름에 부합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캐릭터의 색깔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한 그 두 선수 못지않게 주명 선수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두 번째, 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바로 요코야마 선수입니다. 요코야마 선수 같은 경우는 확률로만 따지면 그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가보죠. 저는 요코야마 선수가 반드시 골대녀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처럼 제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요코야마 선수가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한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요코야마 선수가 아나콘다로 갈 확률이 얼마인지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저는 만약에 요코야마 선수가 등장한다면 거의 100% 확률로 아나콘다의 위도로서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생팀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리고 아직 까지지 않는 저 5장의 카드를 보고 있노라니 이게 살짝 그 100%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신생팀에 만약에 요코야마 선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오히려 요코야마 선수의 등장에 해가 되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건 확률을 떠나서 그런 식으로 등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결론이 납니다. 슬검. 뭐냐면 일단은 그 당위성에 대한 문제가 걸리고요. 아나콘다의 위드가 이게 너무나 큰 리스크가 돼버립니다. 그 어떤 선수가 거기 박히더라도 키나 저를 비롯한 아나콘다의 팬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요코야마 선수는 아나콘다의 위드로 그냥 등장을 해주는 요 깔끔한 진행이 모두가 바라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요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만약에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저의 뭐 개인적인 강력한 바람이 들어간 예상이라고 본다면 요코야마 선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불사조 팀에도 없을 수 있고 아나콘다에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해결해야 될 하나의 또 문제는 아나콘다의 위드가 그럼 요코야마가 아니면 누구여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숙제를 제작진이 굉장히 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아나콘다의 위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숙제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또 하나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K리그 올스타에서 얼굴을 보였던 여자 아마리그의 최강자인 이 김시현 선수죠. 이 김시현 선수의 등장을 놓고도 그 골대녀의 레전드라는 당위성에 대한 문제부터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을 보면은 김시현 선수가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더욱이 이 팀에 지금 두 장의 카드가 오픈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반드시 이 팀에는 특급 에이스 그 한 자리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앞서 말한 선수들 중에 누군가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당위성도 채워지면서 그 에이스 자리도 메꿔지니까 가장 이상적인 카드가 위치하는 거일 텐데 김시현 선수를 논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이런 전제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앞선 그들이 없다라고 쳤을 때, 즉 송소희, 이정은, 주명, 심지어 요코야마 선수까지도 없다라고 쳤을 때 그러면 이 팀의 강력한 에이스 한 자리를 누가 소화해줘야 되느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여론의 한쪽 측에서는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김시현님의 등장이 그렇게까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현실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확률로 접근해보면 앞서 말한 송소희 선수와 이정은 선수보다는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지금 재미있는 생각까지 곁들여서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고 있는 거고 다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방향성이 엉뚱해 보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중에 다 이제 밝혀지고 나면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돼버리잖아요. 지금의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골대녀 팬들이 충분히 재미있게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놀이적 문화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생각들 하면서 그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류로 받아들이지 말고 결국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거는 그 기대감으로부터 나오는 이 설레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재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2장 이상의 카드가 또 오픈이 될 테고 어느 정도 이 팀의 전체적인 큰 밑바탕의 그림이 완성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당장 내일이죠. 내일 선공개 영상이 통상적으로 오픈되는 날이기는 하는데 이 카드 중에 한 장을 내일 또 선보여 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내일 펼쳐질 그 카드에는 이게 뭔가 순서상 그렇게까지 특급 카드를 먼저 깔 것 같지는 않아.